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양경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수업은 스테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목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킬을 익히시면 집에서 리폼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배우시면 활용도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인을 어디다가 입히느냐에 따라서 또 활용도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대형 트레이를 만들어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대부분 제가 디자인해서 써보고 이게 활용도가 좋다 하는 경우를 좀 이제 수업에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 이제 식사들을 하실 때 식탁에서 식구들이랑 있을 때는 하게 되는데 혼자 식사할 때는 식탁에 잘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식사할 때는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조금 느긋하게 좀 여유있게 식사하는 게 저는 그 시간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즈를 보니까 밥그릇이나 국그릇, 또 반찬 몇 개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충분하게 뭐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도 찻잔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이거 하나만 챙겨서 거실에 이제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식사하면 그리고 또 식사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손님들 오셨을 때 다과상 내기에도 트레이가 작으면 몇 번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트레이는 그러니까 활용도는 거실에서든 주방에서든 서재에서든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대형 트레이는 여기가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인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오늘 이 드링크를 만들 건데, 스테인이라는 거는 나뭇결이 보이게끔 참 착색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안쪽에 색상이 있고 바깥쪽에 색상을 지금 달리 했어요. 이거는 우드 스테인을 사용해서 한 건데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느낌이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따로 칠해서 조금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도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는 그림을 못 그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텐실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린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스테인이고 이것도 스테인으로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스테인으로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느낌이 좀 다르죠. 겉에는 테두리를 바른 색깔은 같은 색깔로 한 거고요. 여기는 지금 다른 색깔로 한 거예요. 왜 다르냐면, 보통 저는 페인팅을 할 때 좀 조색을, 제가 원하는 색을 좀 조색을 많이 해서 쓰는 편인데, 이쪽에 있는 색깔은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안쪽에 있는 거. 저는 이 색을 도토리 색상이라고 하거든요. 도토리 색상의 껍질이나 열매 같은 걸 보면 살짝 이런 색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 이걸 전문 용어로 무슨 색이에요 라고 하면 오래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색상을 얘기하자면 이건 도토리 색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느낌과 이 느낌이 다른 이유는 여기 들어가 있는 스테인의 회사가 달라요. 회사가 다른데, 오늘 여러분들이 쓰실 색깔은 이 회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조색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붓칠하는데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하셔도 붓터치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잘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붓터치가 약간, 이건 스테인은 젤 형태로 나왔어요. 딱 떨어뜨리면 물처럼 툴툴툴 하는 게 아니라 젤 형체처럼 덩어리가 져서 나오는데, 이거는 붓터치가 바르면 바를수록 다 터치가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인 작업을 많이 해본 다음에 이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회사마다 이렇게 같은 스테인이라고 하지만, 효과를 내는 거라고 하지만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색상도 이건 도토리 색상이고, 이거는 이 회사에서 말할 때는 티크 색상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티크 색상에다가 저는 다른 색을 또 조색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는 스테인을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 좀 용량을 500ml 정도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좁은 면을 써야 되는데 스테인을 다 살 필요는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아크릴 물감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가면서 색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스테인 색상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스테인 색상은 그린 계열, 블루 계열, 핑크 계열, 레드, 옐로우 계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구입하셔도 되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크릴 물감에다가 물을 섞어가면서 목재 뒷면에다가 이렇게 칠해가면서 그 색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막 좀 오래된 아크릴 물감을 좀 녹여가지고 써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안쪽에 있는 스테인은 겉에 바른 이 스테인 색상을 바른 거예요. 자, 스테인 색상을 바르고, 그리고 저는 목재 작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너무 하얗게 보이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페인팅 올리면 색상이 약간 뜨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인팅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페인팅을 색상을 이렇게 어둡게 한번 입히고 나서 그 위에 제가 원하는 색상을 입혀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색을 바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색상의 이 그린 계열을 바른 건데,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작업을 잘하면 나무지만 철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일반적으로 사포를 해서 느낌이 내는 게 아니라 떨어진 느낌이 되게끔. 근데 이거는 이 스테인을 바르고 중간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 그린 색상을 바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 작업에 무슨 작업을 했느냐가 스킬이겠죠. 그거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긴 조금 어려워요. 팔도 많이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단계별로 배워갔을 때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디자인의 목재지만 여기는 색을 입혔고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죠. 색상을 입힐 때는, 겉에다 색상을 입힐 때는 본인의 집안에 어울리는 색상을 찾으면 돼요. 나는 우리 집은 너무 평범해서 정말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포인트가 될 만한 그 색, 그리고 본인이 좀 봤을 때 항상 기분 좋을 수 있는 색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그린색도 조색을 해서 저는 썼는데, 조색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조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색으로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면서 색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려면 한두 번 뭐 페인팅 작업에서는 어렵겠죠. 조금 집중해서 몇 번씩 작업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색깔을 조색을 만들 때 페인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찾기 어려운 색이 그린색 계열이에요. 그린색 계열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잘못 바르면 촌스럽고, 예,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튀지 않는 게 사실은 그린이에요. 저는 그린하고 블루 계열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한 번씩 마젠타 색상도 쓰거든요. 마젠타 색상이 어떤 색깔인가 알죠? 약간 찐핑크 그런 계열인데 그냥 완전 핑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포인트로 했는데도 그건 포인트가 되면서 많이 분리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저는 그걸로, 그 색상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린 색상은 우리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물감을 그럼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크릴 물감. 그러면 이게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으로 써야 되니까 수입제도 쓰고 국산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입해서 쓰시려면 이제 화방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국산 제품이긴 한데 가격이 많이 안 비싸니까 여러 색깔을 놓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또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 구입을 하면 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해서 아 이건 실패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한 번씩 조금씩 사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할 건데, 지금 제가 여기 스테인은 나뭇결이 보이게 하는 착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결이 보이죠. 이 결은 나중에 칠해놓고 나서 사포로 이 결을 찾아가지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행 과정에 사포하세요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포는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을 살리고 싶은 데를 좀 찾아가지고 사포를 해주면 더 좋아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은 그러면 페인팅 기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서 활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스테인 기법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안쪽 색상하고 겉쪽 색상하고 드릴 거예요. 페인팅 하실 때 안쪽을 먼저 하시면 돼요.
안쪽을 먼저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순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테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안쪽과 겉쪽 스테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사포를 조금 살짝 해줄 거예요. 사포를, 결마다 사포를 해주고, 판을 찍고, 또 마감제를 해줄 거예요. 마감제는 바니쉬라고 하거든요. 바니쉬는 투명한 뭐 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바니쉬는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고, 뭐 반무광도 있고 그래요. 근데 회사마다 그것도 달라요. 무광이라고 했으면 정말 무광이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회사는 무광이라고 했는데 적당한 광이 있어서 예쁜 게 있고, 그리고 가구 이런 것들 보면은 철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반질반질한 느낌으로 쓰는 거지만, 가구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가 너무 반질반질한 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반무광이나 아니면 그 무광인데 약간 광이 있는 회사 있죠. 그거를 쓰셔도 되는데, 바니쉬도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써보시는 게 좋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선 그냥 국산 제품으로 쓰셔도 되고, 오늘 제가 페인팅부터 마감까지 진행하는 것들은 다 친환경 제품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페인팅 수업을 이런 것들을 저도 사용해야 되고 저희 아이들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수업 오시는 분들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항상 친환경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선생님들 앞에 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디자인을. 자, 이제는 이거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셨잖아요. 그리고 손잡이는 내용물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나무 손잡이를 부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내가 손잡이를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손잡이를 따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반지 작업이라고 해서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목공을 정말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걸 스케치를 해서 기계 작업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기계 작업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가구를 스케치를 해서 의뢰를 해도 돼. 의뢰를 해서 나무만 잘라와서 본인이 드릴비트 해서 받고 뭐하고 하면 돼. 그 작업도 있고, 아니면 반작업을 해서 달라고 해서 나는 페인팅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 있으니까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뭇결이 보이게 하는 게 스테인이라고 했고요. 스테인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저는 안쪽과 겉쪽의 색깔이 다르게 했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한 가지 색상으로 다 해도 돼요. 이 색상으로 다 해도 되고, 이 겉의 색상으로 다 해도 되고, 그거에 따라 어차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왔으니까, 아니면 저처럼 안쪽과 겉쪽을 다르게 해도 되고. 제가 가져온 대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스테인은 저는 조색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스테인은 흔들어서, 항상 쓸 때 흔들어서, 그리고 아크릴 물감도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흔들어서 써야 돼요. 아크릴 물감이 굳지 않게끔 그 위에 떠 있는 게 있거든요. 흔들어서 써야지 그대로 부어버리면 위에 있는 것만 둥 떠서 나와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약간 향이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아이들 수업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말 안 해줘도 선생님 여기서 향기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러는데, 살짝 이 회사의 특징, 모든 게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스테인은 수용성입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건 가능하면 수용성, 그리고 손에 뭐 묻어도 다 지워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작업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목공 작업할 때는 두 손을 걷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이거 스테인 따를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 따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걸 5개를 만들고 싶어, 5개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몽땅 5개 분량을 하지 말고 조금씩 따르고 하고, 필요한 만큼. 이게 중간에 굳기도 하고요. 작업하다가 엎질러지면 치우는 게 너무 복잡해. 자, 우선은 제가 붓을 여기다 칠하실 때 푹 담그지 마세요. 자, 한 3분의 2만. 자, 3분의 2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뚝뚝 떨어지는 거 그대로 갖다 바르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안쪽부터 제가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붓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활용해. 처음에는 이게 손이 안 익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공 작업을 계속 하시고 싶으시면 이 방법을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스테인 바를 때 물감 페인팅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뭇결 방향으로, 가능하면 나뭇결 방향으로 발라야 이 나뭇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뭇결 반대 방향으로 바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나뭇결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먹죠? 네. 그래서 이 회사 제품으로 제가 조색을 해온 거고요. 아까 조금 더 예쁘다는 색상이 있었을 거야. 사실은 마음적으로 다 그 색상을 좋아해.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는 젤 형태로 돼 있어서 딱 찍잖아요. 찍은 대로 바로바로. 그리고 빨리 굳어. 빨리 굳어서 초보자분들이 하시긴 어려워. 그래서 오늘 작업해보시고 어느 정도 나는 붓터치에 자신감이 붙었다 하는 경우는 나중에 따로 저희 작업실에서 신청하셔서 하셔도 돼요. 자, 오늘 수업의 진행 중인 수업은 여러 가지 페인팅 기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스테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테인은 나뭇결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목재 결이 보일 수 있도록 칠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인을 기법을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한 번에 많은 색상을, 진한 색상을 내기보다는 한 번 바르시고 말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색상이 나왔는지 체크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추럴 색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뭐 블루 계열도 있고요. 그리고 옐로우나 뭐 또 퍼플 계열도 본인이 원하는 색상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단순한 작업이 필요한데 스테인을 그때그때마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크릴 물감에다 좀 물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그런 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방법들을 익혀서 집안에서 셀프 인테리어가 할 수 있게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무 무늬결 따라. 네, 나오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서 말리는데 내가 이거보다 좀 더 진한 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몽땅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바르고 말리고 나서 한 번 다 바르는 거예요. 스테인은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할 때마다 색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진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번에 줄줄줄 흐르면서 바르는 거 아닙니다. 말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쭉쭉. 자, 여기가 이렇게 바르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붓터치가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워서 뚝뚝 이렇게 발라서 길게 바르세요. 네, 나무 결대로. 지금 스테인 바를 때 주의할 거는 줄줄 흐르지 않게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나뭇결 방향으로 바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작업에서는. 네, 맞아요.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가 편하면 앉아서 하시고 일어나서 하면 그게 편하면. 그리고 가장자리가, 자 보세요, 하다 보면은 옆에가 묻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붓터치가 많이 있어. 그럼 얼른 여기부터 바르세요 또. 말리고 한 번 더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를 할 때 제가 길게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길게 발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로 하시는 분들은 붓을 세워. 자, 이렇게 반대로
근데 이거를 완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살짝 눕혀가지고.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세요. 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발라졌다 하는 경우는 이 붓으로 반절 정도만 넣어서 싹 훑어내, 이렇게. 그러면 붓결 방향으로 또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흘러내렸어, 안쪽에 봤을 때. 그러면 손으로 그냥 쫙 하세요. 그러면 색상이 비슷한 색깔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믹스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흘러내린다고 해서 물투시를 하잖아. 그럼 안쪽 색상이 벗겨지는 거야.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안쪽에 진하게 칠했기 때문에 겉에를 한 번 칠하면 색상이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겉에도 좀 더 진하게 칠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겉에 바르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몽땅 다 칠해놓고 손 잡을 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잡고 드라이기 말릴 곳은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큰 면부터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 칠했으니까 여기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쭉쭉 칠해주세요. 괜찮아. 옆에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제품들 만드는 걸 핸드메이드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완성하는 결과치는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밑판하고 이 갓쪽하고 색깔이 틀려서 더 칠해도 상관없게 계속 옆 라인. 여기 옆에를? 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는 이 옆에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색상 같은 통일하는 색깔이에요? 거고 겉에만. 네, 겉에만. 한 번 하고 말리고 나서 한 번 더 하세요. 드라이기로 가요? 드라이기로. 여기도 자연 바람으로 말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작업한 데가 여기가 좀 틈새가 보이잖아요. 살짝 정리해가지고 거기만 한번 콕 찍어줘. 그리고 이렇게 발라 그냥.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맨손으로 하지만 뭐 수용성이니까 다 지워지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뭐 네일아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장갑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서 니트릴 장갑은 남아도는 거 말고 본인 손가락에 딱 맞는 걸로 끼세요. 자, 그리고 손잡이 여기 아랫부분이 있죠. 손잡이 아랫부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다른 색상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이거 또 한 번 바를 거예요? 선생님이 이 색깔이 마음에 들면 이 색깔로 하는 거고, 그리고 안쪽 색상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별로 안 된다. 원래 우리가 좀 구분되게 하는 색상이 원했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마르고 다시 또 하면 돼요. 손잡이 뒤편도 꼼꼼하게 잘 발라주세요. 발라도 돼요. 어차피 사포할 거니까. 어차피 사포할 거니까 발라도 돼. 이 위에는 진하다고 해서 이 진한 색 그대로 안 놔둬도 돼요. 사포할 때 그 부분을 더 하면 되는 거야. 목공 작업이 만들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배치하면서 본인의 인테리어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색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막 완성도가 높게 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 붓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스테인 기법은 정말 페인팅 막 이렇게 못하더라도 완성도가 그래도 높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선생님 칠할 때 자, 그렇게 칠하면 너무 불편해요, 선생님. 네. 언제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자, 제가 페인팅 할 때는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칠하고 싶은 면을 이렇게 세워요, 그냥. 세워가지고 이렇게 쑥쑥 칠하세요. 길게. 그리고 모서리도 칠해지게끔 쑥쑥. 작업하실 때 그냥 이렇게 놓고 막 내 붓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자, 한 번 했잖아요. 세워놓고 또 하세요. 그리고 이 나무를 작업을 하면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는 거에 대한 건조 속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